비나이다 비나이다 달마님께 비나이다. 제발 집 좀 빨리 팔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난번 보여드린 양주 복층 아파트 기억나시나요? 그 집 낙찰받고 6개월 안에 기분 좋게 매도가 됐었죠. 그런데 제가 그 집 잔금 치르고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녀석들입니다. 낙찰자분이 집 빨리 팔이라고 정성스럽게 가져다 주신 이 대박집 가위, 그리고 그 옆에 행운의 동전, 그리고 전 주인이 남기고 간 이 달마도,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 꽃 액자입니다. 이 아이템들이 정말 그 집을 팔아준 걸까요? 오늘 제가 이 전설의 4종 세트를 가지고 지금 몇 달째 집에 안 팔려서 제 속을 끓이고 있는 이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과연 이 물건들이 이 집을 잘 팔아줄 수 있을지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집은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남양집이고요. 방 3개의 구조도 정말 좋죠. 거실로 나가볼까요? 거실을 나가보시면 앞에 조망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밖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기 멀리 분수가 있죠. 그리고 호수 뷰입니다. 앞이 정말 잘 트여 있고요. 이렇게 공원이 있다는 것은 영구 뷰라고 보면 되겠죠. 앞에 높은 건물이 들어설 리가 없고 이렇게 훤히 보일 수 있는 영구 조망이 있다는 것만 해도 이 집의 크나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방 쪽을 볼까요? 주방 쪽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주방이 막혀 있는 구조여서 요리를 하다가 거실에 있는 분하고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밖을 바라보는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냉장고가 또 들어오게 되면 더더욱 막혀있는 느낌이 들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이 집에 너무나도 큰 단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방이 이렇게 있고 이쪽 뒤쪽으로 베란다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또 확장되어 있지 않아서 이곳이 아주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집입니다. 여기를 제외하고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안방도 이렇게 큼직하고요. 또 베란다가 있어서 빨래를 넣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어 있죠. 이쪽으로는 또 화장대하고 옷장이 안에 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팔릴까? 일단 제가 가져온 이 아이템부터 이 집에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가위. 이 가위의 의미는 뭘까요? 보통 이런 가위는 장사가 잘 되는 집 식당에서 훔쳐와야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양주 아파트를 판 그 낙찰자분은 사실 그 식당에서 훔쳐오기는 절도니까 그렇게 하진 않았고 집에서 쓰던 가위, 그 가위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보통 가위는 이렇게 문에다가 거꾸로 걸어 놓는 게 정석인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섭죠. 그래서 여기 신발장에다가 넣어놓고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걸어 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동전입니다. 이 동전은 돈을 부른다는 논리인데요. 이 동전은 어디에다 둘 거냐면, 자, 얘를 챙겨서 이렇게 가볼 겁니다. 여기 매트 밑에다가 동전을 둔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몰래 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님들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슬리퍼 예쁘게 챙겨 놓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분은 전설의 달마대사입니다. 그 양주 아파트의 전 소유자가 이 집의 수호신이다 라고 두고 가신 건데 묘한 아우라가 있죠. 보통 이 달마도는 집안의 수맥을 차단하고 복을 부른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지금 현실하고는 맞지 않죠. 이미 15층의 고층 아파트이고 앞에 저렇게 물이 많은데 이 그림으로 수맥을 차단한다? 조금 맞지 않은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입니다. 화사한 해바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려진 꽃 그림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꽃그림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매도한 집에서 달마도하고 세트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낙찰자분이 또 이런 해바라기 그림도 갖다 놨고요. 방에도 이 화사한 그림 액자를 또 걸어놨네요. 자, 이제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 집은 이제 우리가 흔히 좋다고 하는 무적의 기운을 얻었습니다. 과연 이 집이 이렇게 해놓으면 잘 팔릴지 저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이템들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과연 집이 잘 팔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집이 왜 매도가 안 되는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이 집이 조망도 좋고 향도 좋고 구조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조망, 이 뷰가 좋다는 이유로 이 뷰가 안 나오는 안쪽 동보다 1억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죠. 만약에 그 가격과 비슷하다 또는 뭐 5천 정도 차이다 그러면 당장 나갈 겁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저렴하게 팔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는 없죠. 지금 1억의 갭을 생각하고 매물을 내라는데 한 8천 정도 또는 7천 정도만 갭을 줄여줘도 금방 매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수익 때문에 그렇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이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너무너무 아쉽게도 주방이 막혀 있다 보니까 선호되지 않는다는 거죠. 조망이 되는 1억 차이가 나는 그 집들은 여기 구조를 조금 손봤습니다. 주방을 터서 앞에 거실과 연결되게 만들어 놨고요. 또 이 보이는 이 뒷부분도 확장을 해서 주방을 훨씬 더 넓고 개방감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확장된 집과 안 된 집이 1,500에서 2,000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여길 또 돈 들여서 공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선호도에서 조금 빠지는 모양새인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동산 정책 때문입니다. 또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아주 강하게 내놓고 있죠. 물론 여기는 서울 강남에서 많이 떨어진 곳이다 보니까 세금이나 대출 면에 있어서 크게 와닿진 않은 곳이긴 하지만 이게 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움츠려 있다는 거죠. 이런 프리미엄급 매물들은 그렇지 않은 매물들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상태에서 선호하는 사람들의 매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니까 이런 집들도 매매가 일어나지 않고 묶여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아이템들도 모두 장착을 했고 분석도 마쳤습니다. 그럼 마냥 또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오늘 현장에 온 이유가 또 따로 있겠죠. 어떤 식으로 매도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 집은 모두를 위한 집이 아니에요. 구조가 조금 좁더라도 이 호수뷰에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들을 좀 찾아야 됩니다. 딩크족이라든가 또 이쪽 파주 쪽에 예술가들이 많거든요. 이런 예술가 또는 전문직 수요를 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앞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 몇 군데를 만나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이 이 주방 뒤였죠. 이 주방 뒤를 어떤 식으로 좀 만들어야 될까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요. 이 막혀 있는 곳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이 공간을 어떤 특별한 창고라든가 홈바 컨셉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직접 와 봤습니다. 공간이 좀 아쉽긴 한데요. 이것을 조금 이쁘게 더 꾸며보면 어떨까? 요리를 하거나 물품을 보관하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조망이 나오지 않은 그런 집들과 1억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가격을 조금 낮추면서 유연하게 협상의 단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미신 아이템 4종 세트 분명 마음의 위안은 됩니다. 저도 오늘 이 집이 빨리 팔리기를 기원하면서 여기저기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하지만 집을 파는 건 가위의 날카로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장 분석입니다. 내 집은 왜 안 팔릴까? 이 물건 입찰해도 나중에 잘 팔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경매는 낙찰이 끝이 아닙니다. 매도가 완성돼야 진짜 내 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집에 놓은 아이템들이 과연 효과가 있었을지 매도 소식이 들리면 바로 영상을 촬영해서 또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누르고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내딛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